로판의 매력을 알게 된다면 그만큼 매력적인 것도 없다고 봅니다. 복수를 위해 남주를 폭군으로 만들고 도망친 이야기, 폭군을 길들이고 도망쳐버렸다 소개하겠습니다. 어미가 죽고 태어나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한 샤를 누구도 무시 못할 압도적인 검 실력을 갈고 닦아 황제에게 인정받아 마검이 된다는 사실에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마검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된 것은 실험체로 혼자 살아남아 키이라가 된 끝에 알게 됐죠. 그렇게 마검으로 변한 샤를은 황제의 협박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나날 속에서 신에게 간절히 기도한 샤를 그가 눈을 떴을 땐 과거 13살로 회귀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마검으로서 살아온 샤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몸속에 마검으로서 모아둔 많은 만화가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과거와 전생의 복수를 위해 눈앞에 있는 일부터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자기를 괴롭힌 하녀를 자르는 것, 그걸 시작으로 자신의 생일인 동시에 어머니 길 때 어머니 초상화 앞에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달라진 샤를의 모습에 아랫 사람들은 비위를 맞추고 가족은 그녀에게 의아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만화를 단련할 예정인 훈련을 3년으로 줄인 샤를은 자기가 생각한 폭군이자 황제 후보의 스승이 되러 가는데 과연 샤를은 복수를 마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주인공들의 행복을 바라는 작품입니다. 짜임새 있는 복수의 과정을 잘 보여준 뒤 통쾌한 복수를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주가 여주에게 반해 행복하길 바랬지만 설정상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것 때문에 안타까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흑막의 며느리가 된 주인공의 생존 이야기, 시한부라서 흑막의 며느리가 되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소설 속 시한부 인생 라리아로 빙의된 주인공, 그녀는 병 때문에 죽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소설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흑막의 아버지가 자기를 도와주러 온다는 걸 알았죠. 나중에 버려질 걸 알고 있음에도 당장 살 길이 급하기에 흑막의 며느리가 되기로 합니다. 부모가 죽고 공작자의 며느리가 된 라리아, 그녀는 병의 해결 방법을 알고 있어 예정된 시간보다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공작자 집 앞에 병을 낫게 하는 열매가 있어 시한부 인생은 끝이 났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흑막 아버님의 계획에 변수로 작용돼서 나중에 강제로 죽게 될 수 있다는 가정에 병이 낫는 걸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공작의 아들을 데리러 갈 때 잘 보이기 위해 같은 마차에 타게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억지로 함께 탄 마차는 숨막힐 정도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말을 붙이면서 아버님을 칭찬하여 조금씩 호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부모를 언급하며 이번 가족은 잘 지내고 싶다고 어필합니다. 그렇게 무뚝뚝한 흑막 아버님과 함께 공작의 아들을 마중하러 가는데 과연 라리아는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기분 좋게 만드는 재밌는 작품입니다. 밝은 작화와 분위기 속에서 정석적인 시한부 소재 이야기를 잘 다뤘습니다. 또한 주인공이 남주와 공작을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채 길들이는 매력이 좋았습니다. 멸망하는 세상을 막기 위해 용사를 낳으려는 결혼 생활 이야기, 용사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없어 마음 편하게 사는 백작가 셋째형의 일레나, 그녀는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외출하던 중 돈을 구걸하는 어느 노파를 만나게 됩니다. 일레나는 자비를 베푼 나머지 하녀를 시켜 노파에게 줄 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날 밤 일레나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세상의 마수에 의해 멸망한 세계의 꿈을 말이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일레나는 자기를 이끌고 도망치는 하녀의 손길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녀가 마수에게 죽게 되면서 그녀가 남긴 말에 따라 숲속 술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술집에 도착하자 몸을 피할 수 있었지만 마수가 들이닥치면서 전부 죽었습니다. 결국 일레나 또한 마수의 손에 죽었지만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깨어나 일레나는 단순한 꿈이 아니란 걸 직감했고 자기가 도와줬던 노파가 수상해 다시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노파를 만난 일레나는 꿈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라는 사실과 그 미래를 구할 방법을 듣게 되는데 과연 일레나는 용사를 낳아 미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신선한 소재를 재밌게 보여준 작품입니다. 로판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신선한 소재를 재밌게 활용한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뚝뚝한 남주가 점점 감정을 여는 것과 적극적으로 돌진하는 여주의 조합이 좋았습니다. S급 난이도 소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주인공의 생존 이야기, 빙의자를 위한 특혜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나 죽고 빙의할 수 있는 시대,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친척에게 사망보험금을 뺏긴 주인공은 생명보험 문자에 동의하고 트럭에 치여 죽게 됩니다. 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태로 사후 세계로 간 주인공, 안내원인 강아지에게 모든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이번 생에는 가족의 사랑을 받고 싶었기에 로판 유관물에 빙의하고 싶다고 어필했죠. 하지만 그 간절함이 무심하게도 생존 난이도 S급을 가진 극악의 소설에 선정됐습니다. 다행히도 보험 풀 패키지의 최초 구매자라 다양한 혜택을 가진 채 어느 평민의 딸로 빙의하게 됩니다. 아일렛으로 빙의된 주인공은 자기가 속한 소설의
내용을 떠올리며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생전에 읽은 책을 볼 수 있는 서재랑 사망보험금이 캐시로 들어와 걱정이 덜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캐시를 활용하여 성장에 필요한 혜택을 구매하여 극복할 예정이었습니다. 생각하기 무섭게 하녀를 따라 주방일을 하게 됐지만 캐시를 활용하여 빠르게 극복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아일렛은 소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매력을 가진 작품입니다. 화려하고 준수한 작화를 바탕으로 로판 장르지만 먼치킨 장르의 재미와 매력을 잘 살렸습니다. 그리고 로판의 기본을 충실히 보여주면서 어떤 식으로 주인공이 살아남게 될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생의 억울함을 복수하기 위한 여인의 회귀 이야기, 이번 생은 가주가 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교통사고로 죽어 환생한 주인공, 그녀는 롬바르디 가문의 사생아로서 불행하였습니다. 가문에서 잊혔지만 가문에 남고 싶은 마음에 죽어가는 할아버지 곁에서 업무를 보조하였죠. 그렇게 할아버지가 죽을 때 인정을 받아 좋았지만 망나니 사촌에 의해 가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년 뒤 망나니 사촌들에 의해 유서 깊은 가문은 망했고 술을 마시며 한탄하던 티아는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그녀가 눈을 떴을 땐 과거 7살로 회귀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아버지를 봐서 기분 좋은 티아는 전생을 생각해 가문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본인이 가주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할아버지자 가주의 눈에 띄어야 해서 일부러 가주의 방 앞에 가서 책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전생과 현생의 악역인 사촌들이 나타나더니 티아를 보면서 롬바르디가 아니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티아는 들고 있는 책과 주먹으로 사촌을 때렸습니다. 결국 사촌이 져서 울자 가주랑 함께 가문의 일원들이 나타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게 되는데 과연 티아는 가문을 이을 가주가 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재미를 잘 잡은 작품입니다. 매력적이고 준수한 작화를 바탕으로 주인공의 딸바보 매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또한 회귀물의 이점과 재미를 살려 보는 동안 고금 없는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운명을 빼앗긴 여인의 회귀 이야기, 다정한 그대를 지키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신성제국의 유일한 성녀 밑에서 태어난 레티샤, 그녀는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이후 성력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성녀는 딸을 죽이고 싶었으나 다른 이의 힘을 빌려 죽이기 위해 공국의 왕과 결혼을 진행시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는 성녀는 공국과 레티샤를 멸하기 위해 결혼식 직전 그녀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저주가 있음에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으나 결국 남편을 잃은 레티샤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눈을 떴을 땐 과거 결혼하기 이틀 전이었죠. 레티샤는 이번 생은 남편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레티샤의 예비 남편 공황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희생해 결혼을 수락하였습니다. 사절단을 이끌고 가던 공황은 부하가 부상을 입어 서둘렀습니다. 신성제국에 도착한 공황은 입성하려 했으나 성녀의 치졸한 수로 인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입성하는가 싶었지만 부하를 제외한 공황만 입성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하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데려오려는 공황, 이를 알고 있던 레티샤는 성녀의 못된 계획을 막기 위해 몰래 약초를 주려고 했는데 과연 레티샤는 무사히 남편을 지켜 전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주인공을 응원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안정적인 작화를 바탕으로 보여주는 주인공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응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극복 과정을 보면서 점차 행복해지는 이야기가 마음을 들고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빠.